서울 강북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가 몰랐던 혹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민주당 사람들의 그 막말 퍼레이드, 폐륜적 행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분석인데요. 가령 이런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위기는 기회지 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이번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이 공천파동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박용진 의원을 전략공천을 딱 하면 그동안에 뒤집어 썼던 오명을 어느 정도는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역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어법적으로 말해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박용진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박용진은 안 돼. 그리고 거기다가 친명을 딱 꽂았습니다. 바로 한민수라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입니다. 남성고등학교 나왔고요. 서강대 신방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입사를 해서 기자로서 쭉 크다가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앞서 있었던 조수진 변호사도 나중에 그냥 이 날아가는 화살을 갖다 꽂아버리듯이 그렇게 난데없는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 강북구에 채 주소지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전 후보 역시 만약 공천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4월 10일 그 사람은 투표권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 강북을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누구를 뽑아달라는 투표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한민수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 현재 주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3자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어쩌면 서울 강북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이 맨 먼저 궁금해집니다. 이 한민수 대변인 원래 민주당의 박병석 국회의장 때 정무수석,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입니다.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정무수석, 공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지난번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고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한민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국민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국민일보 논설위원을 했으니 이 사람은 뭔가 칼럼을 계속 썼을 것이다. 국민일보에. 그렇다면 그때 썼던 칼럼이 혹시라도 이 사람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사람은 정치부장 때 특히 정치부장으로서 칼럼을 썼을 텐데 특히 여야 정당에 관한 칼럼을 썼을 텐데 그 칼럼은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을 텐데 어떤 글을 남겼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경향신문이 문제적 칼럼을 이게 시작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구마 줄기에 첫 번째 고구마 덩어리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향신문이 그 문제적 칼럼을 맨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논설위원이었을 때 2016년 4월 6일자 황당한 선거구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졸속 공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리꽂는 졸속 공천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고 오늘 본인이
자기가 비난했던 그 칼럼의 당사자가 된 셈입니다. 그 칼럼 내용 여러분께 잠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공천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거구가 있다. 민주당의 최명길 서울 송파을 전략공천 사례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명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강북구 유권자들은 한민수 후보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한민수 당신은 강북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니? 아니, 골목길은 코사하고 큰 길이 그게 무슨 동인지는 알고 있니? 강북구에 와서 큰 길에 딱 버스에서 내렸을 때 왼쪽은 무슨 동이고 오른쪽은 무슨 동이고 이거 알고 있니? 골목길은 아예 물어보지 않겠어. 당신은 최명길 후보한테 송파구 골목길 번지수 알고 있냐 물었지만은 강북구 주민은 골목길 번지수는 묻지 않겠다. 대신에 큰 길에 차에서 딱 내려줄 테니까 왼쪽은 무슨 동, 오른쪽 무슨 동 한 번만 말해보렴.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인천 남을에 대해서 새누리당 공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졸속 공천이라고 말한 다음에 김정심 후보의 공천을 비난했던 겁니다. 당시 한민수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권이 지역 주민을 장기판에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특히 강북구 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제 한민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민주당과 당신은 강북구를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졸속 공천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박용진이 아니라면 무공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부끄러움을 아는 정당이라면 이제 후보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의 친명을 또 갖다 꽂느냐? 친명 딱지만 붙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강북구에 오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민주당 사람들 눈에만 띄이는 금배지가 널려있기라도 한단 말이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석간신문 문화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수진 변호사의 잦은 사퇴 그리고 역시나 박용진 의원을 3번이나 죽여놓고 드디어 친명 인사를 공천을 한 것을 두고 시스템 공천이 오류에 빠졌다. 그러면서 제목을 시스템 망천이라고 붙였습니다. 시스템 망천, 망해버린 공천이다 이런 겁니다. 공천 파동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망천, 그것의 결정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사의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승계하는 대신 친명계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한 탓에 비명 행사를 위한 시스템 망천이 막판까지 친명 횡재에 활용됐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아주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미 조수진 변호사가 잦은 사퇴를 해서 이제 서울 강북을에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하느냐, 누구를 하느냐, 무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커져가던 그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차점자 승계는 없습니다. 전략공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미 있는 사람을 전략공천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방송 진행자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2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 박용진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잠시 당혹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하던 안규백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경선에서 2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다시 3번의 기회를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학생도 압니다. 박용진 후보 의원에게 줬다는 그 기회는 불공정한 기회였던 겁니다. 공정한 기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고 박용진 의원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